네,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새로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 오늘도 유 본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쪽집 계십니다. 지난주 본부장님이 예견하신 대로 미국 증시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네. 이제 이 반등 원인은 뭐 FOMC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선 어쨌든 반등을 이루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자세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반등의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S&P 500이 저점 대비해서 뭐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자그마치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6.6%, 또 더 중요한 것은 러셀 2000이 7.4%나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15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나스닥,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지수인 나스닥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과거에 그 2020년부터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큰 폭락,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53% 상승을 하고 12%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쌍봉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급락을 할 거다. 예. 이런 걱정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차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등 속도와 가파르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변화는 당연히 FOMC입니다. 그렇죠? 지금 FOMC를 보시면은 이제는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죠. 금리 인상 끝났다. 네. 7월로 끝났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 보시면은 동결이 거의 뭐 95%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년 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래서 1년 뒤쯤 보시면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아마도 한 3차례 정도 또는 많게는 5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흐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 있어서 너무 이 고점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를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전 고점이었던 나스닥 16,200포인트죠. 이것을 돌파하는 구간이 앞으로 1년 안에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또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분위기가 10월과 11월이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바로 FOMC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장수하는 동물이 원래 길고 느리게 호흡을 한다고 하죠. 사실 뭐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이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는 순간에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길게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차트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예.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3차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던 시기를 한번 보시면은 95년 2월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증시가 거의 뭐 5년, 6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얼마나 올랐냐면 S&P 500이 200% 올랐고요. 나스닥이 533%나 올랐습니다. 네. 거의 뭐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를 보시면은 2006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결국 32%만 상승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락장이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마지막이 이제 2018년이었죠. 보시면은 2.5%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한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왔어요. 예. 코로나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시기에 48% 정도 증시가 먼저 오르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금리를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올린 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수가 그 7월 달의 숫자보다 낮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그 수준까지는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장대금리 차가 크게 역전이 됐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면,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가파르기가 이제 거의 플러스 근처로 왔다가 최근 보시면 다시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플러스 전환하는 데까지 저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은 있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대율을 보면서 이걸 판단하면 지금 현재 예대율이 70.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저희는 최소 77%, 뭐 정말 높게 올라가면 80% 이상 올라가야지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높다. 즉 대출이 안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던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예. 좀 헷갈릴 수 있죠. 뭐 채권 사야 되냐, 아니면 뭐 배당주 사야 되냐, 아니면 주식을 공격적으로 가야 되냐,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답이란 건 없기 때문에 예. 좀 잘 분산하자. 그래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는 채권 비중을 약 한 30% 정도 들고 간다. 그러면 채권의 30%라는 것은 좀 단기 채권 위주로, 그러니까 1년짜리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늘리시고요. 장기 금리가 떨어질 건데 그 폭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비중은 좀 천천히 늘리시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주식을 투자하시더라도 일드가 높아야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7%는 돼야지 투자를 하셔야지.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예. 굳이 그냥 배당수를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채권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주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저희는 여전히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성장 산업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즉 나스닥 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식의 70%를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그 미국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105대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 하락이 지속된다면 신흥국도 투자 매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타이밍이 참 좀 기가 막히죠. 딱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서 또 공매도도 이렇게 멈춰주고 이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신흥국 쪽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나스닥을 들고 가는 게 70%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은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실적이 더 좋아져요. 예. 왜냐하면 해외 쪽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흥국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업종이 성장 산업 중에서 뭐 IT, 뭐 전기차 부품, 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인데 지금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요. 달러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훅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럼 빠르게 떨어질 거냐?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고요. 천천히 아마 100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신흥국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1까지 미국 주식 대비해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또 신흥국에만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아까 보시면 신흥국에 25% 정도 투자를 하자는 건데 여기서 충분히 포함이 되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 대만, 베트남 이 정도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분산 투자에 아주 정석을 전해주시네요. 자, 본부장님께서는 미국 실적 발표와 생산성 지표 발표를 보면 미국 증시가 1995년부터 2000년 요 사이 사이클과 유사하다고 보셨어요. 그렇게 보는 배경이 뭡니까? 네, 자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네. 예. 아시아만 난리가 났었죠 그때. 네. 지금 보시면은 그 현상을 잘 이해하시면은 결국은 그때가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서 생산성은 높아지고요. 그래서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성 GDP의 상승이 아니고요. 생산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구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3, 4분기 미국 기업 실적을 보면 그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망치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81%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가 3.7%나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1.6%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3%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끌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미국의 농업 생산성 지수의 추이예요. 비농업 부분을. 예. 보시면은 이제 비농업 부분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별로 못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일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전부터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연평균 1.45%의 생산성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두 분기만 놓고 계산하면 4.15%입니다. 이 숫자는요. 95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것보다 거의 2배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금리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실질금리가 갑자기 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건 사실 가능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과하게 올라서 2.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서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금리가 아마도 1.5%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장기금리도 천천히 좀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만큼은 계속해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쪽이 50%나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오늘 우리나라 보니까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던데 예. 이쪽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한 10% 정도 해서 지금 기술주 중에서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현금 흐름이 좋은 쪽에 80%의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치주 투자를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성장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상의 어떤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대형 기술주 비싸서 하면 안 된다. 일부에서 이런 의견에 아주 강력히 반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네. 매력도가 대형 기술주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익 증가율 한번 보시죠. 메가캡 8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40%입니다. 그리고 S&P 500의 이 메가캡을 빼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배의 상승률이죠. 예. 그러면 PER이 높기는 하죠. 메가캡이 25배고 S&P 500이 18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익 증가율로 나누면 훨씬 더 메가캡이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종목으로서 골라서 투자를 하자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테슬라, 퀄컴, 메타 플랫폼, 애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알파벳,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또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관련돼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분위기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뭐 눈에 보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